9월에 그대 길에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코너와 함께 마음치유학교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영성 북클럽에서 함께 읽는 책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이에요. 하버드를 졸업하고 27의 나이에 세상이 다 쫓아가는 그 증기기관차의 속도와 마찬가지로 달려만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월든 호수가에 통나무 집을 짓고 들어가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낸 사람, 그 기록을, 그 숲에서 목격한 풍경들을 월든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숲길 따라 들어가 볼까요? 8장 마을 편부터 함께합니다. 마을은 하나의 커다란 뉴스 열람실 같았다. 마을의 한쪽 뉴스에는 뉴스의 독자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에 보스턴의 스테이트가에 있는 레딩 상사가 그랬듯이 호두, 건포도, 소금, 밀가루와 다른 식료품들을 팔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앞의 상품들, 즉 뉴스에 대한 엄청난 식성과 튼튼하기 짝이 없는 위장을 가지고 있어서 큰 길가에 꼼짝하지 않고 언제까지라도 앉아서는 뉴스의 바람이 마치 지중해의 계절풍처럼 속삭이며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들은 마취액을 흡입하듯이 뉴스를 흡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의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고통에 대한 마비와 무감각만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뉴스고 무엇이고 무언가를 듣는다는 자체가 때로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8장 마을 편을 같이 읽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을은 커다란 뉴스 열람실 같았다. TV를 켜면 쏟아져 나오죠. 늘 새로운 뉴스들이. 근데 마치 마취약을 흡입하듯이 사람들은 뉴스를 흡입하고 있다. 그래서 뉴스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나 지구 저편에서 전쟁으로 쓰러져가는,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도 너무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니까 그것을 깊이 느끼고 음미할 수 있는 감수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죠. 고통에 대한 마비와 무감각을 가져오는 뉴스라고 표현했어요. 마치 식료품 폭식하는 것처럼. 제가요, 여러분, 그 선방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꾸준히 다닐 때 한 번씩 이렇게 해제를 하고 밖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세상과 늘 함께 흐르는 수행자여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이 제 안에 있어가지고 해제하고 나와도 모든 뉴스와 끊어진 세계 속에 살다가 나와서 항상 서점에 달려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사 주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훑어보기도 하고 검색을 해보기도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다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발견을 했었어요. 분명히 한철을 알아 가기 전에 보았던 뉴스가
야, 하루라도 뉴스를 보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흐름에서 덜 떨어진 삶을 살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막상 제가 해제를 하고 나와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 가기 전에 뉴스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흘러간다는 것이 마치 그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저 새로운 뉴스가 전혀 새로울 것이 없구나라는 걸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뉴스에 그렇게 목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흘러가는 겉모습의 뉴스에 후달리기보다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봐야겠다. 그래서 더 깊이 수행해야겠다라는 원력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느 때이고 숲속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놀랍고도 기억해둘 만한 경험이며 소중한 경험이기까지 하다. 사소한 걸음을 옮길 때에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나마 늘 수로의 안내인처럼 잘 알려진 등대나 해안의 돌출부를 표지 삼아 배를 조종하고, 일상의 항로를 벗어나는 경우엔 근처의 갑의 위치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거나 한 바퀴 삥 돌려지거나 하기 전에는, 인간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눈을 감은 채로 한 바퀴 삥 돌려지기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우리는 그 전까진 대자연의 거대함과 기이함을 깨닫질 못한다. 잠에서 깨어나든 몽상에서 깨어나든 사람은 그때마다 나침판의 위치를 다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길을 잃고 나서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관계의 무한한 범위를 깨닫기 시작한다. 월든의 그 마을편 함께 듣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숲속에서 길 가끔 잃어버리시나요? 인생길에서도 가끔 이렇게 돌죠? 근데요, 세상에 돌지 않아도 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잘못 들어서 돌아온 시간만큼 거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요. 사람들도 있고 깨달음도 있죠. 낭비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소로우가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서 자신의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거기서만 만날 수 있었던 숨겨진 삶의 신비를 이렇게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저도 살짝 길치라서 이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길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어떠한 깨달음으로 열리는 그런 길 잃음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월든 호수는 똑같은 관측 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때는 청색으로, 어떤 때는 초록색으로 보인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이 호수는 양쪽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언덕 위에서 보면 호수는 하늘의 색을 반영하고 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모래가 보이는 호숫가의 물은 누런 색조를 띠고 있으며 조금 더 깊은 곳은 옅은 녹색, 그리고는 점차로 색이 진해져서 호수의 중심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물은 한결같이 어두운 초록색이다. 빛의 상태에 따라서 언덕 위에서 보더라도 호숫가 근처의 물이 선명한 초록색일 때가 있다. 이미 그때에도 월든 호수는 불었다 줄었다 하면서 자신의 물을 계속 정화시켰을 것이며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색깔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월든 호수가 될 특허권과 하늘의 이슬을 증류할 수 있는 면허증을 하늘로부터 받아냈을 것이다. 호수에 고기 한 마리가 뛰거나 벌레 한 마리가 떨어지기만 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동그란 파문을 일으키면서 사방에 알려진다. 그것은 이 호수의 원천으로부터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모습같이 보이며 호수가 살아서 그 생명이 부드럽게 고동치는 모습뿐 호흡하느라 그 가슴이 부푸는 모습같이 보인다. 기쁨의 전율과 고통의 전율을 구별할 수가 없다. 이 호수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얼마나 평화로운가? 인간의 작업은 다시 봄날처럼 빛나고 있다. 그렇다. 오늘 오후 모든 잎사귀와 나뭇가지, 돌멩이와 거미줄들이 봄날 아침 이슬에 젖어 있을 때처럼 반짝이고 있다. 노가 움직일 때마다, 벌레가 움직일 때마다 빛이 번쩍인다. 노가 물을 칠 때 생기는 그 메아리는 얼마나 듣기 좋은가? 좀 이렇게 상상이 되셨나요? 월든이 어떤 호수인지. 너무나 멋진 표현들이 있는데 다 들려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또 다음 달에 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든 호수는 똑같이 이렇게 보는 매일 똑같은 호수 같지만 매일매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또 어떤 순간이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죠. 끊임없이 자신을 그렇게 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들숨 날숨처럼 호수가 불었다 줄었다 하면서 정화되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호수가 된 것이죠. 특허권과 면허증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한쪽 측면만 보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정화시키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아름다운 면들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라는 호수에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또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우리가 이 월든을 읽으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대 길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월든 호숫가의 풍경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가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함께한